여기를 하려고.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윤석열이 언제 파면될까? 굉장히 궁금한 가운데 정치권에 도는 정보직을 보고 드립니다. 팟, 여의도발, 증권가 찌라시 1번 2025년 3월 11일 선고 예정 2번 6대2 또는 8대0으로 인용 예상 계엄 이전 공식적인 국무회의 하지 않음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보하지 않음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음에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는 헌법과 법률상 중대한 위반으로 파면 3번 2025년 5월 7일 조기 대선 예정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등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재명 경선 승리 국힘은 탄핵 정당 및 내란 정당 이미지로 인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당선 확실시 4번 민주당에서는 조국 혁신당과 협력하여 내란죄나 직권남용죄로 윤석열 신속한 사법 처리 요구 5번 동시에 민생 중심 정당, 정책 중심 정당으로서의 이미지 좀 더 개선. 네,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만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이재명 대표께서 민생 행보 중심을 두고 당무를 보시는 것도 100번 이해가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윤두창이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바로 여론 조작으로 말이죠. 그게 가능할까요?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여론 조작의 진실을 보시고 윤석열이 파면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 보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지금은 이제 내란 세력 대 호헌 세력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헌법 체제를 수호하려는 호헌 세력이 있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패거리와 국힘당을 중심으로 한 내란 세력이 있고 그 내란 세력의 외곽에 뭐 정광훈 뭐 등등이 붙어 있고 많아. 이렇게 이제 내란 세력이 한 덩어리가 있고 나머지가 호헌 세력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호헌 세력과 내란 세력의 싸움에서 언론은 소위 중립이라는 걸 지키면서 양쪽에 동등한 발언권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데다가 이쪽이 이제 그런 이상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마치 국민들 일반 여론이 안 그런 것처럼 해서 이제 이쪽 호헌 세력한테 약간의 심리적 좌절감을 안겨주려고 그러고 그럼 여기를 갈라치기 하려고 갈라치기 심합니다 지금부터.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펜앤마이크 공정 여론조사 문 1, 문 2, 문 3, 문 4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4번이 이제 어느 정당을 조금이라도 더 지지하십니까 이건데 결과는 국민의힘 49.3%. 야, 50% 육박합니다. 정당 지지율이 국힘이. 민주당 37.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5번 문제부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5번이 뭐냐? 문영배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밀한 관계 이미 드러나고 자신이 SNS에 작성했던 게시물들이 논란이 되자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문 재판관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니죠. 1번 떳떳했다면 삭제하지 말았어야 한다. 2번 삭제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3번 잘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질문에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밀한 관계 이미 드러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 같으면 여기서 끊었어요. 뭐라는 거야? 들라고 끊었습니다. 저 같으면 여기서 벌써 끊었어요. 더 웃긴 거는 뭐냐? 문제 6번.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주식 과다 보유와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의혹 등으로 헌법재판관 임용시 부적격 논란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게 여론조사 공정입니까? 공정입니까 이게? 이 나라가 이거 여론조사 외국의 전문가들 보여주면 기가 찰노릇이게 거하말로 문제 7번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작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이라는 질문에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들이 이미 이렇게 정치적으로 재단을 했어. 북한의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국힘이 주장하는 윤석열이 주장하는 이미선, 정정미 또 문영배 이 3명 재판관 문제 있다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이렇게 문제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지? 이게 어떻게 여론조사입니까 이게? 저걸 3개 다 견디고 마치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자, 그런데 진보 측만 뭐라는 거야? 끊을까요? 자, 여기에 정당 지지율 응답자 보면 난 국힘을 지지한다가 494명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372명. 벌써 22명이 차이가 나요. 여기서 갭이 어마어마한 벌어졌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61명밖에 안 돼요. 이거 좀 심각하네요. 원래는
지금 거의 모든 조사에서 보수가 40%, 진보가 30%, 무당. 무당측이 30% 잡히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는 지금 6%밖에 안 잡힌 거야.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그 다음에 잡혔냐? 요즘에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끝까지 참고 한번 했던 거예요. 이런 걸 여론조사라고 갖고 왔습니다. 이거 여론조사 심의에서 그냥 두면 안 되지 이거. 근데 얘네들 왜 이렇게 하냐? 여론조사 심의에서 뭐라 그래? 벌금 얼마거든 기껏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론몰이 하는 거지. 그러면 봐요. 당장 우리 언론에서 국힘 지지율 뭐 또 대통령 지지율 50% 넘어. 이거 쓰고 있다. 언론이면 이런 질문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거는 실어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다음 질문도 더 웃겨요.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재판 배후에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선생님은 이 주장에 동의합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 목숨 거는 건 뭐냐면 극보수층에서 주장하는 것들, 보수 유튜버 주장하는 거지. 대통령 지지율 50% 60% 가면 탄핵 기각된다. 이 주장이거든요. 거기 맞춰가지고 이런 여론조사를 내놓는 거예요 지금. 정신머리 없는. 그래서 나는 진짜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이 여론 조작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보세요. 민주당 지지율이 37%. 국힘 지지율 49%잖아요. 이대로 가면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 선거에서 곧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참패고 국힘이 압승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반대로 될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정선. 국힘이 야 우리 여론조사에 계속 이거 있었는데 야 부정선거 또 이렇게 갑니다. 평생 되돌이표예요. 평생. 부정선. 이게 아유. 우리나라에 뭔 도움이 됩니까 이게? 어? 그러면 이렇게 여론조사 업체들이 조작하고 이렇게 하면 언론들이 바로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는 거냐고. 이거 받았으면 어떡하냐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런 건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설명드렸고. 네, 공감합니다. 특히 오늘 서울의 소리 조사에서는 호남으로 응답한 분들이 자기 지역 번호도 모르더군요. 전반적으로 여조 자체가 다 오염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창이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특히 앞으로 폭모전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윤두창의 철면피 같은 태도 때문입니다. 윤의 부당한 지시를 따른 군 장성들의 인생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다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고 연금도 박탈될 것이며 군인으로서의 불명예 등 윤석열 때문에 삶이 다 사라졌습니다. 대개 실패 앞에 보수들은 형식적으로라도 다 내 책임이다. 부하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부하들의 죄가 면책되는 것도 아니고 보스의 죄가 더 무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윤이 보이는 모습은 이게 뭡니까? 졸장부도 이런 졸장부가 없습니다. 이런 인사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지휘 책임을 맡아선 안 될 사람입니다. 끝까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데 보통 사람들은 창피스러워서라도 이런 행동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윤은 수치를 모르고 그리고 거짓말이 몸에 밴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더 이상 인격과 품성이 성장하지 않은 듯합니다. 즉 고무옷으로 덜 맞은 겁니다. 그에게 비참한 삶이 이어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벨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